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얘 이거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고 했더니만은 되게 좋아해. 이걸 누가 괜찮다고 그랬어? 시끄러운 거 아니 마음껏 하라고 그랬더니 마음껏 하는 거. 너무 마음껏 하고 그거랑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권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와 CI/CD에 관심이 많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는 거야? 그냥 기계어예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개 방송이 다음 주야. 다음 주인가요? 오. 방송. 네, 다음 주. 다음 주가 되겠군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와 자기소개 바꿨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좀 이따 물어봐줄게. 아예 안 물어봐도 돼요. 다음 주가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어? 오늘이네. 이거 20일 여러분 방송을 듣고 있는 날 공개 방송 날이네요. 아 그래요? 공개 방송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 우와.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지. 공개 방송이 다시. 뒤에요. 네. 자, 홍대 이제- 있고요. 7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출근 잘하고 계시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지. 아니지. 지금부터 7시간 후네요. 무슨 7시간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19시간 뒤지. 아니 이게 아. 00시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9시간 뒤, 19시간 뒤. 19시간 뒤. 어. 7시간 뒤 뭐야? 엉망이구만. 자, 조금 장례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오늘이 공개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와우.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21일 월요일이고요. 잠시 뒤에 저녁 7시부터 7시 반이죠. 7시 반부터 홍대 팟빵홀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왜?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아니 뭐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 아, 혹시나 지금 티켓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아마 환불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혹시 이렇게 페스타에 들어가 보시고 티켓이 남아 있으면 개 타시면 네. 오실 수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요. 아니 표 딱 계속 확인하고 있다가 우리가 페스타의 티켓 마감을 전날로 하지 않았나요? 전날로 이 했네요.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그래요? 아, 저희 좀 연장해 놓죠. 네, 수정하면 되죠 뭐. 오전까지만 수정해 놓으면 되니까. 네네. 네. 어쨌든 많이 아니 행사 진행을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가? 아니 됩니다. 어쨌든 많이 오시고요. 네,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 하나당 한 명이에요? 처음에 40개 오픈했을 때는 표 하나당 2명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2장씩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두 번째 오픈할 때는 한 분이 한 장만 사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맥스로 지금 120명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다 오신다. 아니야. 80장이죠, 80장. 그러니까 한 명이 2매까지 살 수 있으니까 한 장에 2명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2매를 살 수 있어서 맥스는 80이죠. 아유, 한 장으로 2명이 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만 잘하지. 아유, 산수도 못한 애들 데리고 내가 방송. 아니 그런가? 네. 네, 자, 조 과장의 인물 열전. 갑자기? 네, 지난주에는 통계학 천재 피셔를 만나다 생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셔는 거의 혼자 힘으로 현대 통계학의 기초를 만들어낸 천재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는데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건강상의 단점이 제약이 되진 않았다. 오히려 기하학의 조예와 통찰력이 깊어지면서 수학과 통계학의 난제들을 해결했다. 집안 사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 거대한 저택에 살았고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 대단하다는 케임브리지에 입학했고 학생 시절부터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다. 피셔는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였다. 그 조과장님 네? 이 방송 준비하는 거 되게 좋네요. 뭐가요? 방송 준비가 곧 대본이네. 저는 그렇게 준비해요. 보통 대본을 준비하고 그걸 자료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걸 책으로 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책 내라고 그만 좀 얘기해. 아니 이렇게 정리를 잘해놓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한 글자도 안 쓰고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한 글자나 단어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애잖아요. 참 난 대단한 것 같아.
얘기하는 거랑 정리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라고 생성하는 모델이 있는데 뭐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조용히 하세요. 네. 그리고 피셔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을 했고요. 화를 잘 내는 천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셔는 근데 사실 천재 중에 화를 잘 안 내는 친절한 사람이 있나? 잡수도 화 잘 냈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막 이렇게 막 화내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재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네,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했던 사람이 있었나?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철스님? 성철스님도 화를 많이 냈대요. 그래요? 왜 알아요? 유명해요. 그래요? 성철스님 성격이 명상하고 있으면 대를 빡빡 때리면서. 개팍한 걸로 유명해요. 김수환 추기경님 천재예요? 천재예요? 천재지. 카톨릭의 천재. 표정 갑자기 만들었어. 하버드 나온 해민스님 어때요? 그만하셨어요. 네. 자, 피셔.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를 잘 내는 천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한 명의 유명한 또 한 명의 유명한 통계학자인 칼 피어슨과의 대립에서도 잘 이런 게 드러나고 수업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성질 냈다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한테. 네, 고등학생들한테 내 애기 왜 못 알아듣니 하면서 화를 냈다. 요 정도로 생일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파트 2 중요한 사건 그리고 파트 3 피셔가 이제 비판받았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는 제가 주로 차를 맛보는 여인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인간이 마시는 음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료죠.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이 차를 처음 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이때 티타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티 요즘 되게 SK? 케이크랑 아니요. 투썸 플레이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홍차 티셋 뭐라 그러죠? 맞아요. 티팟 오? 세트 이런 거. 아니 뭐라 그래요? 나 왜 모르냐 이거. 뭐요? 비싼 티 세트 같이 해서 티랑 케이크랑 같이 나오는 가도 세트. 이 브런치요? 그런 브런치 같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호텔 아침 먹는 거 그런 것처럼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애프터눈 티 세트. 맞아. 그거. 참 어려운 참 단어다. 대단한 거다. 근데 그게 아니, 엄청 비싸. 이게 여기서 유래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이것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 주고 이거 먹는 거야. TWG가 되게 유명하죠. 영국 티. 네. 엄청 비싸. 티가. 그 영국인들이 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재밌는 짤 중에 이런 거 많아요. 막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총 쏘고 있다가 티타임 되면 사람들이 다 티 마시고 있어 이렇게 호록호록하면서 전쟁 중에. 그리고 그 재밌는 그러니까 막 급박한 장면에서도 티 마시면 차분해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영드 중에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 있어요. 요즘 산드라 오라는 그 여자 배우 아시죠? 음. 그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왔던 그 한국계 배우가 상 받으신 분. 그분이 킬링 이브에 나오는데 막 급박한 상황에서도 차 한 잔만 줘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차 받침이 차를 따라 마시는 도구라면서요? 시켜가지고 컵 먹는 받침이 용도로. 네, 진짜요? 네. 그 넓적한 컵 몰랐어요. 받침이 컵을 받치는 게 아니라 조금 따라서 티를 뜨거우니까 음. 따라 셔서. 마시는 용도라. 거짓말. 진짜로. 그렇게도 진짜요? 쓰는 거죠. 네. 그걸 마시더라고 그렇게. 따라서. 그렇군요. 네. 이제 좀 있어 보이려면 가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럽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티가 발달한 영국에서 TMI 특집을. 네. 이야 오늘 안 끝나려고 지금 세 명이서 합심하고 기왕 버린 몸. 티 마더 자, 19세기 정도 되니까 영국 귀부인들 사이에 이런 게 유행했대요. 차 맛을 구별하고 그 깊이를 음미할 줄 아는 게 귀족 문화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 부러워서 프랑스에서는 와인 구별하는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와, 그런 게 또 있어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몰라. 와인은 훨씬 그 이전부터 먹었을 텐데 무슨. 이건 뭐 나쁜 놈 저거 진짜. 왜 나쁜 놈이야? 모르지. 너 어떻게 죽고 알아요? 나 죽자 지금. 나 완전히 속았잖아 지금. 그쵸? 괜찮죠? 뭘 괜찮아. 나 성격 안 좋아지려고 그래. 천재인가 봐. 그러니까 차알못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조류학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류는 뭐냐면
새 말고 원생 생물 중에 녹조류 뭐 이런 거 할 때 아 녹조라떼? 미역 네. 같은 거. 그런 거 녹조라떼 말고 조류학자 중에 여성인분 뮤리엘 브리스톨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 시대의 다른 귀부인들처럼 뮤리엘 찰- 브리스톨. 뮤리엘 브리스톨 네. 차를 마시고 맛을 의미하는 걸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분이 카페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매번 마시는 밀크티를 주문했어요. 밀크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죠? 홍차랑 우유를 우유를 섞은 섞은 거. 밀크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실론티 같은 거는 아닌가? 실론티 아니고 우롱차 밀크티를 버블티. 어. 버블티에서 약간 버블 그런 거지. 버블 뺀 거. 야, 꼭 그거를 넣다 빼야 되냐? 흑당버블 자, 최 원장님 우리 딴 데 가서 둘이 할까요? 아, 저 카톡 중이에요. 아, 네. 야 오늘 저희 나낭이다. 아내분이랑 카톡 중이라서. 야. 네. 그 밀크티를 마셨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맛 다른 거야 평소랑. 그래가지고 차를 또 한 번 마셔봤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일로 와보라고. 혹시 우유를 먼저 넣었던 게 아닐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홍차에 홍차에 우유를 먼저 넣고 거기다가 홍차 따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반반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자기는 차를 먼저 넣었는데 혹시 너 우유를 먼저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런가요? 이렇게 하더니 다시 가가지고 평소처럼 이렇게 차를 타서 갖고 왔대요. 다시 만들어 온 거죠. 네, 다시 만들어 온 거죠. 종업원 좀 이상했겠죠. 이거 뭐야 이거 어차피 이런 똑같은 진상이 건데. 어디 있습니까? 차를 순서 진짜 바꿔서 진상이다. 야, 완전 진상이지 이게 박진영 아니요 박진영이 그 뭐지 루틴 똑같은 루틴? 아니 그 누구야 이 가수 박진영이요? 가수 박진영이 이 디렉팅을 할 때 여기다가 느낌을 좀 넣어보라고 막 그러고 나서 연습하고 있어 라고 딱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보는데 아까 녹음했던 걸 다시 틀었는데 그래 너 할 수 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순서가 다르잖아, 순서가 순서가. 달라진 걸로 진짜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핵심인데 쟤는 지금 아니 똑같이 했는데 뭐 그걸 제대로 실험을 돌아갔다. 해. 실험을 한다고. 아 진짜 대박. 그게 핵심이에요. 야 대본 좀 읽고 와. 대박 그렇구나. 쟤 바보야. 너무 미리 앞서가가지고. 왜?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오. 자,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맛을 구별했다고 스스로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 바꿔왔더니 브리스톨 박사가 이게 내가 원래 먹던 맛이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있을까 싶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말하고 다닌 거지 귀부인들 사이에서 너 알지 우유차랑 순서 바꾸면 우리 딱 알잖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지, 그럼 다르지. 이제 그런 거지. 다들 이제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아, 누가 우유를 먼저 넣어? 그렇게 한 거지.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이동을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 그의 부인들 손님들이 탁자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리스톨 박사가 워낙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어떤 그 귀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에 우유를 붓는 거랑 우유에 차 붓는 건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키 작고 마른 두꺼운 안경에 뾰족한 수염인 남자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바로 화를 잘 내는 우리의 천재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입니다. 이거 그랑 비슷하다. 그 배터리 바꾸면 MP3 음질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MP3 복사 여러 번 하면 음질 달라진다는 거. 쟤 이제 끊고 다칠 거야. 자 처음에 근데 진짜 나는 피셔도 성격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니 부인들이 여기서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얘기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되는데.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회사에 다시 있으면서 계속 무슨 데이터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열심히 말은 하고 다녔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일들 치여서 어떻게든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자라서 그래 부자라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거 하고도 자기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딱 봐도 친구 없어. 봐봐 이런 식인데. 이제 근데 우리 방송에도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그 대통계학자 피셔는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는 네가 잘하세요. 원래 그 초도 효과 반대가 뭐였죠? 말미효과. 네,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제일 안 좋은데 어떡하지? 자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셔가 실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말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터무니없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성물이잖아요. 그치, 화합물이고 넣는 게 똑같은데 재료가. 그러니까 뭐가 이게 다르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 피셔가 차를 우유에 붓는 것과 우유에 차를 붓는 것 순서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획합니다. 이게 모든 과학 실험, 사회과학 실험의 모태가 되는 실험이에요. 자, 이거를
지켜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상관없이 과학자는 대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내가 지적 자극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연구를 한대요. 궁금하면 한다. 호기심 나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진짜 그래 하면서 해보는 거지 이제. 지금은 투자받거나 후원받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럴 수 그렇지. 있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과정 자체가 피셔한테 되게 흥미가 있던 거예요. 방법론을 음. 개발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피셔는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차 맛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만들어야 될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여인이 한 잔의 차만 마신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은 몇 프로? 5대 5죠. 그죠? 50%죠. 이거는 우유가 먼저다? 아니면 홍차가 먼저다? 둘 근데 중에 맛의 하나니까. 차이를 전혀 못 느껴도 50%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찍으면 네. 두 잔도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그죠? 있죠. 두 잔 정도는. 근데 25%. 이럴 수도 동전 있어요. 두 번 던져서 음. 둘 다 앞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맛의 차이를 아는 능력이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죠? 반대도 그럴 있을 확률도 수 있지. 있죠. 예. 실수. 예. 그리고 본인도 실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차를 만들 때 차 우유가 완전히 섞이지 않았다든지 적절한 온도가 아니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실험 과정에서 재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험 통제 약간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정말 실제 맛의 차이를 아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10잔 중에 9잔만 정확히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맥스일 수도 있다. 그렇죠. 아, 100%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발백중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피셔는 브리스톨 박사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진 않지만 차 맛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실험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차 맛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가설을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통계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귀무가설이 뭐예요, 근데? 널 하이포테시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일어로 번역된 한자어를 질문했더니 영어로 대답하면 나보고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영가설. 아니 그러니까 귀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릴 걸 예상하는 가설이다. 그러니까 무가 베이스라서 음.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요거에 널. 반대되는 게 대립가설인데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 맛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가설인 차 맛을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영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걸 반대하면 기각하면은 음. 대안가설인 구별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영가설을 전제해 놓고 이거를 리젝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네, 그게 실험 설계의 요체입니다. 실험 설계 요체라기보다는 가설 검정의 요체. 가설 검정의 요체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유의 확률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귀무 가설이 기각되면 원래의 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가 피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떻게 구별 못하잖아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성격이 이래서 귀무가설이라는 게 나온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뭘 구별을 해요 그거를 일로 와봐 실험해봐 이렇게 된 거지.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렇지 그런 거지. 우리 왜 뭐 하이트랑 카스 구별한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콜라랑 근데- 펩시랑. 근데 그거 좀 그럴 듯하다. 성격 때문에 왠지 귀무 가설이 나왔을 거라는 게 조금 왠지 그럴 그러니까 기본은 항상 모든 걸 의심하는 자세를 피셔는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가설을 베이스에 놓는 게 이 사람한테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있었대요. 그 피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명확한 가설이 주어지기 전에 이건 사실은 반박해야 내가 원래 세운 가설이 맞는 거잖아. 반박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반박한 입장이 되는 게 더 재밌구나 그게. 그치. 맞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게 더 재밌을 수 있는 거지. 성격에 그냥 뭐 성격 야, 그 리젝트하는 게 꿀맛이야 그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맛을 산다 내가 무슨 하면서. 완전 변태네. 아니 근데- 주장할 때도 얼마나 착해. 이거 이거 생각해봐. 이거 되게 말 돼요. 제 주장이 내가 맞아요. 이게 아니고.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저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참이라는 수만 가지의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도 없는. 근데 불가능하지. 기각하려면 몇 개의 증거만 갖고 기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새는 만약에 모든 백조는 희다 이거를 증명하려면 새 다 찾아봐야 되는 그치. 거야. 근데 모든 한 마리만 새는 찾아도. 희지 않다는 그 까만 거 하나만 찾아도 기각되는 거니까. 음. 이렇구나. 내가 설명하면서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서 이게 P-밸류를 비판하는 지점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리젝트하는 걸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지만 피셔 성격 때문에 귀무가설이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 피셔는 실험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차를 좀 안다는 귀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총 8잔의 차를 준비해서 4잔에는 우유를 먼저 넣고 4잔에 차를 먼저 넣어서 무작위로 올려놨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탁자 위에 8잔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잔씩 천천히 드셔보시고 우유가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차가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잔을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실험 과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네. 다른 어. 책에 설명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네, 이렇게 했대요. 이 실험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아 그래요? 문제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우선 8잔이라는 걸 이 사람은 뭐지? 자기가 정해서 숫자를 정했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정했을지. 네,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뒤에.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한 거죠. 귀부인들마다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인데 여러 명을 불렀으니까 그게 조금 더 탄탄해졌죠. 그 중에 8잔 놓고. 그렇죠. 아 8잔 앞에 놓고 지금 귀부인이 여러 명 있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고. 그게 한 명씩 아니라고. 거죠.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었냐고. 아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결과는 모든 부인들이 정확하게 차 맛을 구별했대요. 피벨류고 자시고 그냥 다 구별한 거야 사람들이. 리젝트 된 거죠, 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가설이 기각되면서 대한가설 채택이 된 건데 뭐 그 뒤에 피밸류라는 개념이 나왔고 실험 연구 설계라는 피셔의 1935년 책에서 세계 최초로 비교 실험을 체계한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홍차의 맛을 가리든. 그러니까 우연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가 발견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과에 대한 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차를 어떤 순서로 내와야 되는지 그리고 실험 대상자인 여인들에게 차를 내오는 순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서 보여준대요. 근데 제 생각에 피셔가 모두 다 맞췄다는 결과는 이 책에서 일부러 얘기 안 한 것 같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확률이 의미가 없잖아. 다 맞췄으니까. 1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존심 상인 거지. 피셔는 여기서 만약에 4잔 중에 3잔을 맞췄을 경우는 이런 확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부인이 차 맛을 맞췄다.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피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도 피셔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실험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자기 생각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으면 그냥 대충 무한하니까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책에다 이 일화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 부분은 조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조금 달라요 저는. 이 아저씨는 반대로 자기의 상식이 깨지는 거에도 희열을 느꼈을 것 같아. 그 정도 변태인 건가? 그럼.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피셔가. 안 그래도 공격적인 사람인데 근데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한테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자기도 좀 누가 공격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공격한 거야? 자기가 그랬다기보다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학자인 거죠. 자기가 계속 견지해오던 이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반박당하면 그걸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학자로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하기도 방법이 하고. 이 뒤에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가설 검정이라는 게 들어있고 저도 논문 쓸 때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이제 반박하는 연가설 계속 수립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식을 하면 키가 평균 키보다 뭐 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 연가설을 세울 수 있나? 뭐 시금치예요? 뭐 예를 들면 시금치를 철분을 많이 먹으면 평균 키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반대로 연가설을 세우는 거죠. 채식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 근데 그게 기각되면 채식을 하니까 키가 더 크더라. 이렇게 바로 그게 대립가설 아니에요? 나 왜 저 아닌가? 아니 자 이제 사실 빠져듭니다. 아니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왜 반대를 하냐고? 왜냐면 지금 이게 논리가 반반이잖아요. 항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항상 반반의 위치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증명하나 저쪽을 증명하나 증명의 노력이 다르지 않아.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관찰하는 데이터만 그렇게 나올 뿐이지 참이라고 증명할 수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기각하는 게 더 명확하고 그걸 기각을 해버리면 내가 원래 알고 싶던 가설이 지지가 되니까 일부러 반대되는 가설을 세워. 아니 그러니까 가설을 세울 때 모든 새는 혀.
텅구 하야타. 네, 모든 새는 하얗다 같은 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귀무가설 증명하기 훨씬 쉬워요. 응? 훨씬 쉬워. 그렇잖아. 까만 새 하나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귀무가설을 반박하는 게 쉬워.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뭐지? 어느 쪽이 더 쉽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채택하고 싶은 쉬운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학자는. 아니 기각시키는 게 쉬운 쪽을 지금 연가설로 잡는 거잖아요. 쉬워서라기보다는 그것밖에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철분을 먹는 사람이 키가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증명이 안 되죠. 왜냐면 먹었는데 키 안 큰 사람, 키 큰 사람을 다 확인한 다음에야 결론에 이르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연가설을 참인 걸로 해놓으면 네.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연가설을 베이스로 놓으면. 네. 그런 분포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연가설이 참인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다 수집 안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리젝트해서 반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연구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가설이 되는 거죠. 연가설을 활용하면. 유의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연구가설 자체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입수하기 전까지는. 그런가? 요 나 왜 이해가 안 가지? 이 부분은 좀 더 난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을 연가설이라는 것은 없는 무작위로 만들어낸 가상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거를 놓고 내가 입수한 내 데이터에서 얻어진 통계량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연가설을 내가 세워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냈으니까 내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리젝트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얻고 싶은 가설이 있어요. 그럼 걔를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 얘랑 비슷하다라는 게 확률을 계산할 수 그게 있잖아. 베이지안 쪽의 관점이에요. 아, 내가 베이지안이구나. 그리고 베이지안과 그 피셔는 대립 관계예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럼 연구자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사전 분포를 가정해야 되잖아요. 네. 박 박사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그게 네. 베이지안. 근데 문제는 빈도주의자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가정 자체가 네, 가능하지 않다. 사람이 데이터를 안 본 상태에서 일단 가정을 해놓고 네.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빈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전 확률 분포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김 팀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조금 가면 너무 깊이 가니까 말씀하신 게 베이지안, 그러니까 베이즈주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빈도주의여서 이 두 가지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박 박사의 방향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두 분 중에 베이즈를 잘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방송을 한번 해줘요. 이 자리에서 나중에 좀 한번 그렇고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네. 네. 베이지 확률은 엄청 많이 쓰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스팸 필터링도 베이지안으로 하는 거고. 아니 스펠 피터링이라는 그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알겠는데 네네. 걔가 개념적으로 난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베이지안이 왜 그게 지금 많이 가능하냐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사전 확률 분포랑 맞는지 확인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확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확률을.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죠. 지금 시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맞다. 네. 약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도 가정하지 않고 이 가설 자체를 틀릴 가능성, 맞을 가능성을 계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가설 참으로 가정해놓고 분포 만든 다음에 내가 얻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우연으로 나올 수 있나를 보고 이 방법을 쓰게 됐던 거죠.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요거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왜 굳이 우리가 귀무가설을 쓰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저희 뭐 전문가분들 많이 아니까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실험 설계가 20세기 전반부 모든 과학 영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뭐 우리가 왜 귀무가설을 세우는지 궁금해하든 말든 간에 물론 이 책 이전에도 수백 년 동안 과학 실험은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19세기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결론과 결론의 근거 자료만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은 잘 안 보여주고.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0번 시도해서 10번 확실하게 생길 가능성만을 기술하거나 10번 중에 한 번 일어난 현상만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 논문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던 거지. 와 연구 재현성이라는 걸 이때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거구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피셔가 제안한 게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의 순서, 무작위와 반복 실험이다.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전에는 10번 실험해가지고 한 번 되면 이거 됐어요 하고 그냥 끝내버렸던 거지 과학 실험에서. 근데 이제 재현성과 반복성이군요.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올 가능성하고 관찰한 걸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연가설을 기각하는 개념이랑 같은 거죠. 홍차 같은 것도 그런 게 써있겠지. 아마 그 책에는 홍차를 이제 차 먼저 혹은 우유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해보면서 무작위를 해보고, 그죠? 그다음 반복 실험, 여러 명의 귀부인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실험해보고 이런 걸 이제 했다는 게 이 실험 설계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결과를 모두 다. 그거를 이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진짜 뭐 증명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가 타이밍상은 10번 연속으로 맞췄을 때만 똑 떼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하면 그럴 수 있지. 내 말 다 맞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능력 관련된 연구들이 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아 진짜? 네.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동전 던져서 앞면만 나오게 하는 초능력이 있어요. 그거 나올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치. 네, 뭐 몇천 번 10번 정도 할 수 던지면 있겠지. 몇 번 던지다 보면은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만 딱 떼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초능력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아, 네, 지금 이 팟캐스트가 초능력으로 성질. 팟빵의 힘을 빌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소리가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초능력이죠. 초시대네. 야 초능력 초시대 땅땅 따당땅 광고해주고 있어. 광고가 뭐에 필요 있어요? 자 이건 그리고 여담인데요. 어떻게 밀크티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2003년에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발표한 한 잔의 완벽한 홍차를 타는 법이라는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때부터 이 영국은 네. 쓸데없는 연구에 뭐라 그럴까 이 성지가 된 것 같아. 너 영국 못 간다 이제. 안 갔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이상한 연구 결과 이런 가십 거, 같은. 예, 다 찾아갖고 다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영국도 참 대단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영국이랑 미국이랑 좀 학풍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산업적 가치가 있는데 펀딩을 많이 해주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돈이 글로 몰리니까. 유럽은 그냥 이런 학문적인 자율성을 좀 더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어 보여도 연구가 쓸데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져야 되냐고. 그치. 네, 학자가 자기가 호기심을 충족해야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더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아니 사는 근데 건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가 그렇게 연결되어 왔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피셔가 했던 것들 다 똑같은 연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취미 생활이잖아요. 당장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박물학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으로 성과를 냈던 모든 사람은 사실 실용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야 라는 체득을 갖고 있는 문화권인 거고 미국은 전쟁 이런 걸로 연구가 컸기 때문에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한 문화권인 거고 그런 거겠죠. 난 그런 느낌 드는데 영국은 굳이 내가 생전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근데 미국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부귀영화도 다 누려야 돼. 실용적인 그렇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서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아 그러네. 유나이티드 성취를 내야 되는 스테이트. 거지 학문도. 그러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났어요. 뭐냐면 그 영국 왕립학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보도 자료를 냈대. 홍차를 넣기 전에 우유를 미리 따라놔야 된다. 우유 단백질은 섭씨 75도가 되면 변성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유를 뜨거운 홍차에 따르면 우유 알갱이는 우유 결정으로부터 벗어나 확실한 변성이 생기기까지 홍차의 고온에 둘러싸인다. 그러나 뜨거운 홍차를 차가운 우유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야, 애매한 걸 정해주는 학회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애매학. 사람들이 이제 안 거죠. 아 그래서 반대로 넣으면 맛이 달랐구나. 우유 알갱이가 퍼지는 그 변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전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이 차 맛을 구별했던 게 맞았다. 아니 그러니까 단백질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변한다는 사실은 진짜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조금 웃기는 게 처음 논란이 생겼을 때부터 그런 통계학적인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당시에 이런 화학적인 지식이 아직 없었으니까. 없었을 수도 있죠. 없었을까 과연? 왠지 그랬을 패러데이가 언제예요? 패러데이가 언제지? 아니 저 자. 1900년대잖아요. 저. 그러니까 다 비슷한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전기 만든 사람 누구지? 아니면 굳이 그런 게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 안 됐다가 그냥 이제 왕립학회가 2003년에 야 우리 이런 거 하나 왠지 해보자. 알았다. 이때는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거. 뭐 무슨 연구? 학제간 연구. 학제간 연구? 학제간. 화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으면 끝날 문제를
얘기 안 한 거지. 통계학과 수학과 사람들끼리 음.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으니 심지어 화학과 교수님은 피셔 논문도 안 봤어. 그래서 통섭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창발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대도 이렇게 막 라면 스프랑 면이랑 어느 거 먼저 넣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예 정해주면 좋겠다. 좀 좋겠다고요. 예. 아 물 먼저 넣어야죠. 물이랑 아니 스프랑 면이랑 네, 그러니까 어느 물 거 먼저. 스프랑 면이랑 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 스프를 마지막에 넣어야죠. 다 끓고. 이 논란이 끝나지가 않아요. 아. 근데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으니까 끓는 점이 끓는 점이 내려간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 면이 스프를 흡수해요. 더 짜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면 좋은 방송이에요. 피셔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다음에 스프의 풍미가 날아가지. 아니지. 공기에 면에 먼저 끓이니까 날아갈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면에 짜지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더 맛있다고? 그럼 면에 야 요즘에 나트륨 줄여야 돼. 그럴 거면 나중에 넣어야지. 그건 취향 문제라고. 자, 그냥 물을 한 잔 더 먹으면 어떨까? 짜게 먹고 응. 그럼 김치를 먹고 마음대로 해라. 자,